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도로 바쁜 미로 같은 삶 속에서 그를 안내할 한 올의 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서 있지 않고 단순히 우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곧 무질서가 삶을 지배할 것이다. 많은 감스님들이 하루, 그 다음에 한 달, 1년 계획을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매일 해야 될 일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 계획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북한산 100군데에서 아마 일출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닌데 너무 멋진 일출 사진을 2026년 병원년 새해를 맞이해서 감스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멋진 일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새해 일출 못 보셨다고 하면 이 일출 사진 보시고 개인 소망 한번 빌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의 소망은 올해 2026년에 더 많은 감스님들과 함께 아침 방송을 갖다 열어갔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 1회 진짜 좋은 분들과 함께 감사 스마일 TV 라이브를 갖다 더 빛낼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게 소망이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은 100만 유튜버가 가기 위해서 일단은 2만 명이 이제 돌파돼야 되는 게 이제 올해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조선시대 수도권의 지도입니다. 아파트 랩에서 이 지도를 보다 보니까 저는 한양, 서울이 진짜 작았구나.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양주, 고양, 양천, 광주, 과천, 김포, 가평까지 진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썼던 지명을 현재까지 썼던 그대로 지명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어떤 분들은 지금 서울이 더 확장되지 않을 거다, 더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메가시티 서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선시대 때처럼 서울 한양이 정말 작았는데 더 커진 것처럼 앞으로 서울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서울 주변으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쪽으로 해서 꼭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2026년 부동산 전망. 첫 번째로 본격적인 신규 공급 절벽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로 대규모 토지로 매매, 전월세 물량 모두 감소한다. 시중의 유동성 늘어날 확률이 정말 높다. 금리는 사실 이제 큰 변수가 안 된다. 서울 수도권은 매매 및 전월세 모두 상승할 듯하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곳도 오르는 해가 될 듯하고, 지방도 신축, 상급지 위주로 상승 기조를 보인다. 그리고 9번째로 결국 26년은 전국적으로 불장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다음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리틀백님이 보는 2026년 부동산 전망을 갖다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오전 11시 기억하시고, 제가 먼저 썸네일이라든지 또 방송 예약을 갖다 하고 그 전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병원년 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정말 말하는 대로,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찬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난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면 진짜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긍정적이고, 또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꼭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진짜 1월 4일 한국경제에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쉬고 있는데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월요일날 어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한 번 더 제가 또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는데, 바로 이제 보도자료가 또 나왔어요. 재정경제부 입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 그런데 저는 꼭 이렇게 보도 설명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 감사스마일 TV 첫 라이브 방송 향동 바른부동산 박채희 대표님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향동 부동산 시장 2026년 관망에서 정착으로 진짜 실거주 관점에서 본 현재와 그다음에 선택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꼭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어제 향동에 있는 모든 단지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향동 2단지 DMC 향동 호반 2단지가 이제 호반 서밋으로 네이밍이 이제 변경이 어제 오후에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향동지구 모두가 이제 저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역 소식들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동 부동산 박채희 대표님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향동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앞으로 또 많이 나눌 건데 창릉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릉 지금 본청약 당첨되신 분들 혹시라도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창릉 주변으로 해가지고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본청약 S1하고 S4블럭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꼭 본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첨언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진보정권 집권 때는 항상 집값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 7월 21일 날 진짜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다가 올렸는데 진짜 이 글을 갖다가 제가 공지사항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리는데 진짜 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의견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인구 감소가 수요 감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이 서울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근처 경기라든지 경기도 인천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26년부터 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금 입주 물량이 최저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양극화가 또 일어날 거고요. 매매 및 전세 시장이 잠시 조정 중이었을 때도 월세는 예외 없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와도 지금 월세 시장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전세 물건이 없고 어제 박채희 대표님도 진짜 물건이 없어서 지금 중개거래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매물 부족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직접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을 갖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재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3년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내 여건에 맞춰서 하루라도 빨리 나만의 서울, 나만의 원픽, 나만의 그런 근사한 집들을 진짜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었고 가장 먼저 투자의 기본은 내 집 마련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 제가 일요일날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예고 이 기사를 갖다 제가 봤어요. 일요일 오후에 테니스 치고 와서 이제 샤워하고 좀 쉬고 있는데 이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다독방에 좀 올라와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정부 경제 전략서라는 데가 이게 있는데 옛 경제정책 방향의 2026년 아직까지 이제 발표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할 26년 경제성장 전략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빠진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전에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부활한다고 하면 거래 실종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나온다. 경제성장 전략은 이제 정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할 굵직한 정책을 담은 연간 계획표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매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1년씩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런 내용이 삭제돼서 유예 조치가 사실상 종료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5월 10일 이후부터는 만약에 중과 유예가 부활된다고 하면 20에서 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이제 3년 만에 지금 부활을 갖다가 만약에 올해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2주택, 3주택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양도할 때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물론 2주택, 3주택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다주택자가 진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가지고 많이 없어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도 다주택자들이 그래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일시적 2주택자가 가장 많은 것 같고 3주택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활된다고 하면 저라도 당장 매물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5월까지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대신에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동시에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 이야기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유예가 종료되는 5월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연장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 말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빠쇼님께서 또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또 덧붙여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과연 감스님도 어떻게 될까요? 저 이 질문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 이야기를 다 드리면 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갖다가 저는 연장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의 주택 시장이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시중에 지금 매물이 정말 부족합니다. 지금 1주택자라든지 2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1주택자들은 지금 매물을 팔고 갈 데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지금 팔아가지고 크게 이 현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나라는 그런 약간의 고민을 갖다 하시는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수도권에서 아직까지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2026년에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2주택자들도 지금 쉽게 말해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부동산 시장에 있는 중개업소에서는 진짜 매물이 없어서 지금 중개를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부족하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매물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입주하는 매물보다 갭을 끼고 사는 매물들이 더 지금 가격이 더 싸다, 더 저렴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덧붙이면서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례로 분당구 아파트의 10년 보유 3주택자가 10억 원 차익이라고 하면 5월 이후에 세금만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내게 됩니다. 유예기간을 매도 시에 약 3,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세금이 2배 이상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중에 이제 더 매물이 더 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나는 정부 말대로 이제 5월 8일 날 5월 9일 넘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이제 유예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2월, 3월, 4월, 5월 달 안에 이제 팔려고 하겠지만 연장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면 아마 팔지 않고 이제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또 팔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중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규제라든지 대출 환경상 거래가 더 얼어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신중하게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참고를 할 거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보수 진보 정권 따라서 폐지 부활 이 도돌이표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라는 이 이야기, 결국 이 제도는 시장보다 정치 사이클에 더 좌우되어 왔다라는 메시지를 갖다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더 재밌는 거는 만약에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이런 이야기가 1월 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제 생각했을 때 1월 달에 안 나오고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당장 중과 유예를 갖다가 1월 달에 발표하든 2월 달에 발표하든 전혀 그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6월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상 국민의 간보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지금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면 나는 이 세금 폭탄 때문에 지금 매도하기가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매도 타이밍을 늦출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아니야 나는 꼭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중과 유예를 갖다가 종료할 거야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 5월 전에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집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제가 감독님들께 조언을 이야기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정정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3월 정도까지, 특히 설 명절 전후까지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빠숑님께서 관전 포인트, 단순히 부활 및 연장이 아니라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26년 경제 성장 전략 최종본에 유예 연장 문구가 정말로 없는지를 갖다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없다면 연장 없는 자연 종료인지 아니면 추가 세제라든지 거래 대책과 패키지로 가는지, 세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규제지역 또 대출 규제의 동시 운영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5월 9일 전에 잔금 기준 거래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아니면 증여버티기가 우세해지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욕은 할 건 하더라도 우리 이익은 먼저 챙겨야 된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폐지 안 할 겁니다. 폐지 못 합니다. 왜 폐지를 못 하냐면, 만약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게 되면 더욱더 매물이 이제 시장에 이제 실종됩니다. 아예 매물이 아예 절벽이 아니라 아예 실종이 될 정도로 매물 부족의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 보니까, 저는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더 연장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제가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오인섭님이라든지 또 뭐 여러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부활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더 큰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3주택 이상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출구 전략을 짜셔야 되고,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재산세라든지 보유세를 갖다가 일단 재산세, 종부세 이런 보유세를 갖다가 만지작할 거다. 분명히 이렇게 조정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뭐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1주택자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먼 한 5년, 1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저는 2주택 포지션도 지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 공급을 해서 뭐 매진하겠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 나가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의 나만의 서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2030 세대들이 또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분들의 또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제 분양을 갖다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조금 빨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매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이 아마 2026년도에는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설 명절 전에라도 의사결정 하시고, 잔금은 좀 늦게 치르시더라도 의사결정만이라도 설 명절 전에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금리가 이제 1월달에 뭐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여러가지 또 베네수엘라의 그런 사태로 인해가지고 뭐 증시도 좀 호황이고 여러가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이 주택 공급의 이 부분만큼은 진짜 더 심각해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매물 부족, 그 다음에 지금 뭐 공급 절벽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진짜로 신규 공급 절벽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감스님들은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각자 도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